막부는 뭐고 무사는 뭐지? 원래 막부는 장군, 일본말로 쇼군이 임시로 천막을 치고 전쟁을 지휘하던 장소를 뜻해. 전쟁 영화 보면 체육대회처럼 천막 같은 거 나오지? 막사. 거기서 장군이 전투를 구상하고 회의하기도 하고 바로 그거야. 즉 전쟁을 지휘하던 장소에서 장군, 쇼군의 통치를 뜻하는 말로 의미가 확대된 거지. 그냥 막부와 무사를 같은 뜻으로 기억하면 쉬워. 막부는 무사 정권, 무사 사무라이. 막부 무사 정권은 무사 사무라이와 같은 거야. 정확히는 무사 사무라이는 막부 무사 정권에 속한 거지. 막부 무사 정권이 무사 사무라이를 데리고 있는 거지. 무사들이 모여 막부가 된 거야. 즉 막부 정치는 무사 정권이야. 만약 막부가 무너지면 막부에 소속되어 있던 무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서로 장군, 쇼군이 되려고 싸웠겠지. 결국 무사들은 각 지방에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장군, 쇼군이라 칭했어. 그게 전국시대야.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이 제후들의 반란을 염려해 중앙집권 정책으로 강력하게 통치했지. 에도 막부도 똑같았어. 지방의 무사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펼치지. 일본 막부 정치의 순서 잘 기억해.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전국시대, 에도 막부야.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가마로 광정이라고 있어. 전에 잘 사 먹었거든. 그래서 가마로 광정, 전에 잘 사 먹었는데 로 외워. 잘 기억해. 12강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배울 때 헤이안 시대 배웠지. 나라가 해이해진 시대라고. 그래서 왕권이 약해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하던 시대였어. 당연히 중앙이나 지방이나 엉망이었지. 그래서 지방호적과 사원, 절이 장원 대농장을 확대했어. 당연히 산적이나 도둑이 나타나 서로 빼앗고 죽이는 등 사회는 혼란했겠지. 어느 시대나 후기에는 혼란해. 헤이안 시대 후기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해지자 귀족과 부유한 유력 농민은 자신의 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사, 사무라이를 고용했어. 점차 무사들은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지. 12세기 말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의 일본 최초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를 세웠어. 일본도 유럽처럼 봉건제가 있었어. 유럽과 마찬가지로 왕은 실권이 없었고 막부의 쇼군이 실질적인 지배자였지. 원나라가 침략해오자 막부를 중심으로 저항에 막아냈어. 하지만 원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가마쿠라 막부는 쇠퇴하고 말아. 14세기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교토에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어. 무로마치 막부는 명과 외교 관계를 회복해 무역을 하는 등 대외 교류를 넓혔지. 그러나 15세기 후반 쇼군의 자리를 누가 계승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 쇠퇴하고 전국시대가 시작되었지. 그동안 막부가 무사들을 데리고 통제하고 있었지. 그런데 15세기 후반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져 일본의 전국시대가 시작되지. 마치 중국 주나라가 무너진 뒤 춘추 전국시대처럼 된 거야. 지방의 제후가 각자 나라를 세우고 싸우던 시대, 즉 일본의 춘추 전국시대지. 각 지방의 무사들이 개나 소나 막부를 세워 자기도 장군, 쇼군이 돼보겠다고 무려 100년 동안이나 서로 싸웠던 시대야. 15세기 후반부터 일본은 전국시대였으니까 100년이 지난 16세기 후반에는 누군가 전국시대를 통일했겠지. 임진왜란이 1592년, 즉 16세기 후반에 일어난 거 다 알지? 누가 일으켰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맞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전투력이 만렙에 이른 무사들을 동원해 조선을 침략하지. 바로 임진왜란이야. 하지만 임진왜란은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아.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5년 뒤인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즉 지금의 도쿄를 수도로 새 막부를 세웠는데 바로 에도 막부야. 암기 팁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말로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싫지만 그냥 외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에도 막부가 성립됐지. 암기법 두 가지야. 첫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둘째,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세웠어. 잘 기억해. 중세 유럽에서 봉건제 배웠지. 왕은 중앙만, 지방은 제후들이 기사를 고용해 각자 장원을 다스렸지. 일본도 똑같다고 보면 돼. 쇼군 밑에 다이묘, 영주라고도 해. 그 밑에 무사, 그 밑에 농민 체제야. 중세 유럽처럼 토지를 매개로 서로 연결돼 있어. 쇼군 장군은 다이묘 영주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충성하도록 했어. 또 다이묘는 받은 땅을 무사들에게 나눠줬지. 땅을 받은 무사들 역시 다이묘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했어. 이처럼 쇼군은 각 지방의 다이묘를 지배해 실질적인 일본의 통치자가 됐지.
물론 일본 왕도 있었지만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어. 에도 막부 초기에는 무사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실시했지만 점차 쇼군 장군의 통치력이 강해져 나중에는 중앙집권제로 바뀌어. 어떻게 중앙집권제로 바뀌었는지 알아? 에도 막부는 전국 각 지방의 다이묘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다이묘의 가족을 수도인 에도에 인질로 잡아두고 다이묘를 1년마다 에도와 자신의 영지 다이묘의 영토에 번갈아 머무르게 한 산킹코타이 제도를 실시했지. 즉 다이묘는 정기적으로 에도에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직접 쇼군을 찾아 인사를 올려야만 했어. 때문에 다이묘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에도에서의 생활비로 지출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지. 한편 다이묘 행렬로 인해 에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상업과 교통의 발달이 촉진되었고 지방문화 발달도 자극됐어. 에도 시대에는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모두 발전했고 면화, 차, 담배 등 상품 작물의 재배도 활발했어. 또 다이묘의 성곽을 중심으로 도시도 발달했지. 하나하나 외우지 마. 그냥 경제가 다 발달했다고 생각하면 돼. 에도 시대에는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시 상공업자인 조닌이 성장했어. 앞에서 문화는 돈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했지. 조닌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부키, 우키요에 등의 조닌 문화를 발전시켰지. 가부키는 노래와 춤, 그리고 연기로 이루어진 연극이고 우키요에는 도시 서민의 풍속을 새긴 목판화야. 에도 막부는 막부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국 정책을 펼쳤어. 명나라 청나라의 해금 정책이나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을 생각해. 당연히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했고 사무역도 통제했지. 그리고 에도 막부는 임진왜란으로 끊어졌던 조선과의 국교를 통신사를 통해 다시 회복했어. 에도 막부는 세국 정책을 폈지만 나가사키 한 곳만은 개방해 중국, 네덜란드 상인과 교류했지. 특히 네덜란드 상인은 크리스트교 포교를 하지 않아 교역을 허락받을 수 있었어. 그 결과 의학, 천문학 등 서양의 학문과 포술, 대포술 등의 기술이 전해졌지. 이걸 네덜란드의 학문, 즉 난학이라고 해. 왜 난학이냐고? 네덜란드를 한자로 화란이라 하거든. 거기서 란자를 따온 거야. 그래서 난학이라 불린 거지. 일본 막부, 무사정권의 변천 다시 정리해보자. 암기 팁은 가마로 전에 잘 먹었는데 플러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두 개 합친 거 꼭 기억해. 가마쿠라 막부, 최초의 무사정권. 무로마치 막부, 교토의 도읍, 중국과 외교관계 회복. 전국시대, 무사들의 세력 다툼.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국시대 통일, 임진왜란 발발.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중앙집권적 봉건제, 조선과 외교 회복.